인사드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를 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오픽 관련 팩트, 사실적인 부분을 같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픽은 컴퓨터로 보는 인터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에 에바라는 면접관이 나올 건데요. 여기 얼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얼굴과 같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건데요. 얼굴을 보시면서. 근데 실제로 듣고 있는 건 아니고요. 녹음이 돼서 보내진다. 그래서 채점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픽은 오리엔테이션 시간 20분, 본시험 40분 이렇게 구성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는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걸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질문 난이도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되시는데요. 본시험은 40분 동안 15문제를 답변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오픽이 좋아진 이유 하나. 오픽은 답변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실 때 per question당 한 문제당 답변 시간이 있으면 좀 뭔가 가슴이 쿵떡쿵떡하고 불안해지시잖아요. 근데 오픽은 원하는 만큼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난 이 질문은 대답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하면은 길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난 이 질문은 엄청 무서워 잘 대답을 못하겠어 하면 짧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쭉쭉 말을 했는데 20분이나 남아서 일찍 나오게 됐다 하더라도 답변만 잘하셨으면 최고 점수인 AL 나올 수 있고요. 너무 할 말이 많았나? 이상하다. 5문제나 날렸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10문제밖에 답변을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하더라도 최고 점수인 AL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건 있겠죠. 너무너무 15문제 다 짧게 얘기를 하면 How is the weather today? Good! 하고 끝내버리면 채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난 이 정도는 충분히 채점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하시면 걱정 없으니까요, 여러분. 답변을 내가 몇 분 해야 될까? 길게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어디서 나오냐? 오픽 백그라운드 서베이, 아까 OT 시간에 한다는 거기서 여러분이 본인의 취미라든지 현재 직업, 누구랑 살고 있는지 등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거기서 선택한 걸 베이스에서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오픽은 질문들이 내가 선택한 주제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시험 아닌가요? 내가 선택한 주제와 돌발 주제들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선택한 거, 즉 50%나 내가 선택한 거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이 불가하고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OT 시간에 백그라운드 서베이 외에도 질문 난이도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되시는데요. 질문 난이도 설정은 내가 오늘 답하고자 하는 질문의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높은 걸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더 어려운 질문이 나오고요. 그 대신 가산점을 받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어렵나요? 싶으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목표에 맞춰서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IM2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3-3. 나는 IM3를 목표하고 있어요. 하면 4-4. 나는 IH를 목표로 합니다. 5-5. AL을 목표로 합니다. 5-5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픽에 대한 전반적인 팩트, 사실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처음이라서 아직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엄청 많은 것들을 계획에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에 오면, 스피킹 학원에 오면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커스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는지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와서 같이 스피킹 해보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오픽 관련 전략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응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셨을 때 가장 당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OT,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시는데요. 물론 감독관의 지도 아래에 같이 하게 되지만 한국어로 하는 것이며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막상 컴퓨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면서 당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시험장 가서 바로 하게 되는 OT를 함께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왼쪽에 화면이 띄어질 텐데 그거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인가요? 이쪽에 화면이 띄어질 건데 같이 열심히 보면서 OT를 같이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컴퓨터로 오픽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오픽 치면 바로 사이트가 뜨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멀티 캠퍼스라고 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시면 되냐면 시험 소개라는 걸 클릭해 주세요. 위에 상단에 시험 소개라고 있죠.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왼쪽 밑에 보면은 샘플 테스트가 있어요. 샘플 테스트. 여기 보이시나요? 샘플 테스트.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해당 테스트는 Explorer에서 진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크롬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크롬으로 해서 오픽 사이트를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소개를 클릭해 주시고 왼쪽 밑에 샘플 테스트 중에서 우리는 영어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클릭해 주시면요. 바로 시험 OT가 시작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에바인데요. 지금부터 English 말하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인터뷰 평가자는 에바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얼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핸드폰 바탕화면을 에바로 해놓으세요 라고 제가 학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화면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Next 버튼, 하단에 있는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평가 윤리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고 클릭을 해주시면 Next 버튼이 떠요. 자, 그러면 서베이 항목으로 가는데요. 서베이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텝별로 나와 있습니다. Step 1, Background Survey. Step 2, Self-Assessment. Step 3, Setup. Step 4, Sample Question. Step 5, Begin Test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스텝별로 하게 되시는 거예요. 스텝 1에서 Background Survey 같이 한번 갈 건데요.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면 일을 하신다 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저는 실제 강의에서 학생분들한테 사업 회사를 선택하지 마세요. 현재 일을 하고 계셔도 절대로 그걸 선택하지 마시고 무조건 일 경험 없음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회사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실제 우리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빨리 단기간에 점수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공부할 거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한 목적에서 일 경험 없음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Next 버튼 누르면 현재 당신은 학생이십니까? 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학생이셔도 학생을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뭐다?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줄여준다라는 거고요. 우리 그 다음 Next 버튼 누르면 추가 질문이 나와요. 최근 어떤 강의를 수강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추가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어떤 강의를 수강했습니까? 여기서 수강 후 5년 이상 지나버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괜히 어학 수업 같은 거 선택하면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수강 후 5년 이상 지나버림 선택해주세요. 자, 그런데 Next 버튼 누르면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데요.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가족이랑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평범한 질문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가족이랑 함께 거주를 선택하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Next 버튼이 나오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뭔가 엄청 긴 게 나왔어요. 그쵸? 이게 서베이 항목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질문을 읽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개인별 문항이 출제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선택한 걸 베이스해서 질문을 물어봐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내 마음대로 마구마구 선택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빨리 이 시험을 끝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귀하는 여가 활동으로 무엇을 주로 즐기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2개 이상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시험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총 아래 설문에서 12개 이상을 선택하시는 거고, 각 항목별로 오른쪽에 보시면 몇 개 이상 선택이 있는데요. 그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 기준을 맞춰주셔야 되고, 총은 12개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상까지는 넘을 필요가 없고요. 딱 12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 강의에서 어떠한 것들을 추천해드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영화 보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여러분. 그럼 영화 보기를 선택하시면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가 나옵니다.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를 묶어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보기니까 훨씬 더 답변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하나를 외운 다음에 단어만 바꿔서 답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또 공원 가기, 해변 가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숨 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가 있잖아요. 해변도 숨 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네를 묶어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주거 개선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주거 개선은 여러 주제에서 같이 잘 묶여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서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요리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Clara, like 요리하기요? 요리하기는 전 안 하는데요.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요리하기가 좋은 점 중 하나는 집에서 보낸 휴가에서 주로 뭐 하냐? 요리하기를 한다. 그 돌발 주제 중에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음식점도 있고 음식 배달 같은 것도 있는데 요리하기랑 연결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리하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요. 귀하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공원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이렇게 선택해 주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럼 총 12개가 되셨을 거예요. 아니다. 아직 하나 부족하다. 마지막 거에서 기아는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낸 휴가에서 공원을 간다. 집에서 보낸 휴가에서 주거 개선을 한다. 집에서 보낸 휴가에서 요리를 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클라라, 전 이 중에서 너무너무 입에 안 붙는 서베이 항목이 있어요. 싶으시다면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선택하시는 것도 그걸 대체해서 2개를 빼버리고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보면 녹색으로 몇 개의 항목을 선택했습니다가 나와 있죠. 그래서 12개의 항목을 선택하면 12개의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러면 바로 넥스트 버튼이 뜰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는 시험을 시작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버튼 누르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요. 스텝 2, Self Assessment입니다. 질문 난이도 설정이라고 하죠. 1부터 총 6가지가 있어요. 그쵸? 1부터 6가지가 있고 1이 쉬운 난이도고 6이 어려운 난이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난이도 때문에 점수가 결정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주시면 되는데, 높은 난이도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가산점이 붙는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IM2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면 세 번째 거에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IM3 정도를 원한다 싶으시면 네 번째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IH7을 원한다. 그럼 5번째 정도 있는 거, AL도 5번째 정도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난이도 때문에 점수가 결정이 되진 않지만 가산점에 문제가 있다. 높은 걸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더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너무 높은 걸 선택하면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목표 점수에 맞는 걸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넥스트 버튼이 뜰 거고요.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요. 셋업입니다. 셋업은 이제 에바 화면이 나올 것이고 그 밑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에바가 하는 말을 듣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Start Recording 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건데 안 하면 넥스트 버튼이 안 나오죠. 그래서 넥스트 버튼이 나오게 하려면 실제로 녹음도 해보시고 그걸 들어보시고 음향이
괜찮은지도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내서 이게 느끼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테스트하시는 게 좋고, 또 마스크를 끼고 요즘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걸 미리 체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이걸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스텝 4로 넘어갑니다. 샘플 퀘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샘플 퀘션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lick play button to listen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들어보시는 건데요. 들으신 다음에 다시 5초 안에 여기 나와 있죠. 5초 이내로 버튼을 누르면 질문 다시 듣기가 가능하며 재청취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라는 건데요. 매번 플레이 버튼 누르면 점수가 깎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매번 플레이 버튼 눌러도 점수는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시험 보신 내내 일부러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2번씩 들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들어주시고요. 보통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ity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ity today? 당신의 도시의 날씨는 어떤가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점수에 반영되진 않으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넥스트 버튼 또 누르면 시험 진행 안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새로 요즘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래서 훨씬 더 이뻐졌죠. 시험 화면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새로 고침 뒤로 가기 금지. 말하기 시험 시간 엄수입니다. 시험 제한 시간 40분이고요. 40분이 끝나면 어차피 다 쫓겨나게 되세요, 여러분. 근데 보통은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20분 만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시험 못 본 거 아닌가? 라고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요. 40분 동안 10문제밖에 답변을 못 하더라도 내가 시험 못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t's all about the quality. 답변의 질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클릭 해주시면요. 준비되셨나요? begin에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의 시험 시작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yes를 누르면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서 감독관이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같이 여러분 시험 OT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걸 알고 가시면 훨씬 더 긴장감이 덜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오픽하는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를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띠리야 인사드려. 하이하이. 자, 여러분 오늘은 우선 오픽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띠리가 평소에 그냥 두면 짖어가지고 장난감을 줄 건데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계속 짖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수업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오픽 등급과 그리고 IM과 IH와 AL의 등급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IM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IM보다는 IH를 받는 것이고 AL을 받는 것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자세히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등급에 대한 설명 먼저 가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3가지 등급이 있어요. Novice, Intermediate, and Advanced가 있는데요. 얘네가 각각 세분화가 됩니다. Low, Mid, High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요. 그래서 Novice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내려만 따서 NL, NN, NNH 이렇게 되고요. Intermediate 같은 경우는 IL, IM, IH. 근데 여기서 IM은요, IM1, IM2, IM3 이렇게 나뉘고요. 지금 표 보시면서 듣고 계셔서 자세히 이해가 되시죠? Advance 같은 경우는 Low, Mid, High로 나뉘지 않고요. Low까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Mid랑 High는 어디 갔을까요? 이게 face to face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되물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100% 원어민지까지는 평가가 불가하다. 그래서 IL까지만 살려두고 IM과 IH를 없애버린 겁니다. 즉 원어민이 아니어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자! 자, back to the point.
자, 이제 다시 좀 더 디테일, 세분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IM을 받고 IH를 받고 A를 받냐? 그것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IM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I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1, IM2, IM3 이렇게 나뉘는데요. IM1은요, 한 5문장 정도만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IM2는 한 7문장만 얘기하셔도 괜찮고 IM3는 10문장 정도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나뉘냐? 기승전, 전달력입니다. 전달력, 자연스럽게 말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My favorite part is 이렇게 하면은 IM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 오픽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뚝뚝뚝 한국어로 따지면 네, 좋아하는, 공어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My favorite part is 이렇게 모아서 대화하듯이 My favorite part is 이렇게 해주셔야지 IM이 나옵니다. 그래서 IM의 주 포커스는 뭐다? 대화하듯이 말할 수 있냐가 주 포커스입니다. 인형 앞에서 하하호호 해가면서 웃어가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인형 앞에서 똑같이 Hi 하면서 My name is 친구랑 실제로 대화하듯이 연습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H는요. 한 10문장에서 15문장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충분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길게 얘기하면 점수가 잘 나오겠지입니다. 아닙니다. 오픽은 잘 이야기하시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야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인데요. IH에서는 IM보다는 훨씬 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명확하게 알아야 되며 부분 빠르게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스토리라인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에도 그냥 무작정 막 빨리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선 부분 빠르게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부분 빠르게 묶음 단위로 문법적으로 끊어놓고 그 묶음 단위로 빨리빨리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어 스토리라인 키워드가 잘 잡히셔야 되는데요. 스토리라인을 잡으실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IH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실 때, 영어로 말씀하실 때 부분 빠르게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서론, 본론, 결론 있게 스토리라인 짜서 얘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등급인 AL을 가려고 하는데요. AL은 IM과 IH보다 훨씬 더 또 서론, 본론, 결론이시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되게 말이 쉽지 할 말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대화하듯이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서론, 본론, 결론 연습도 하고 부분 빠르게 말하는 연습도 하고 인형 앞에서 대화하듯이 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AL부터는 좀 fancy expression, 좀 근사한 표현들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I love to watch TV on weekends 보다는 I love to become a couch potato on weekends. I love to become a couch potato on weekends.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A couch potato 하면 무슨 뜻이냐면 쇼파 좀비란 뜻입니다. 누워서 TV만 보는 사람을 되게 귀엽게 couch potato라고 하는데요. 이런 근사한 표현들을 써주시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fancy expression 많이 써주시면 또 가산점을 받으니까 점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AL은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AL은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전달력 자체도 매우 좋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when I 이런 느낌보다는 딱 들었을 때 딱 간지나게 when I got to park, when I got to park 좀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미드 쉐도잉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미드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같이 IM과 IH와 AL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확실히 문장의 길이 차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전달력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주 포커스가 달랐죠. IM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를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IH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과 그리고 부분 빠르게 말하는 연습해 주시고요. AL 같은 경우에는 fancy expression과 mid shadowing, 물론 IM과 IH 거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어요. 오픽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만 잘 아시면 확실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오피 클라라입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기소개하기를 준비했는데요. 자기소개하기는 과연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답변한다면 몇 분을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집에서 찍었는데 조금 어두워서 오늘은 해커스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바라가 정말 맛있습니다. Give it a try. 자, anyways, back to the point. 오픽에서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문제이자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엄청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오늘 그 무성한 소문과 질문들 하나하나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오픽에서 자기소개하기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던데 답변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입니다. 답변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은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사실은 면접관이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15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골라 듣는데 굳이 자기소개하기는 솔직히 하는 얘기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안 듣는데요. 그럼 왜 해야 되냐면 운동으로 따지면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트레칭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를 내가 입풀기 용으로 하시는 거죠. 이걸 잘 하시면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붙겠죠. 그래서 자기소개하기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서 뿜뿜 열심히 내뱉어서 자신감을 업시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자기소개하기는 background survey, 미리 설문조사 하신 거와 맞추셔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 원하는 대로 얘기하셔도 될까요? 본인 원하는 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서베이랑 굳이 맞춰주실 필요가 없는 게 면접관이 들으면서 뭐야 조깅 좋아한다고 했는데 하이킹 말하잖아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오픽은 기승전 전달력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는 자기소개하기에서 여러분이 답변을 몇 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답변은 사실은 면접관이 안 들으니까 거의 30초에서 한 50초 그냥 워밍업식으로 입풀기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시면 1분 하셔도 되고요. 자기소개도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영어 면접 보실 때도 쓰실 수 있으니까 되게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하기를 답변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 무성한 소문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오픽 등급의 IM과 IH와 애기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오늘은 야외 촬영을 하다 보니까 띠리가 같이 없는데요. 띠리를 보고 싶어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띠리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띠리도 같이 이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보통 오픽 학원에 오시기 전에 오픽 공부해야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searching, information, 온라인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시게 되고요. 또 친구분들이 오픽 공부한다고? 그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벌써 학원에 오실 때쯤은 되게 겁을 많이 들여서 오셔서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막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옆 사람과 같은 걸 외우면 점수가 감점된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시는데요. 자, 답변부터 알려드릴게요. 절대 never ever 채점자는 그 관련해서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정말 100% 뜬 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오픽의 채점 포인트를 miss, 놓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문인데요. 오픽의 채점 포인트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채점 포인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운 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바는 여러분이 옆 사람과 같은 거 외우던 100명이 같은 거 외우던 1000명이 같은 거 외우던 doesn't care.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디테일을 본다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오픽은 전달력이 목표인 시험이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은가를 채점을 하는 거겠죠. 사실 학원을 다니면 기특하다, 되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대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국인이고 외국인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 기특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학생분들을 알려드렸는데 전혀 like never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뜬 소문의 시작은 뭐다? 채점 포인트를 놓쳐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채점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외운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혼자 작성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외운 티가 나도 점수가 감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스크립트를 안 쓰고 막연하게 프리토킹을 하자니 그럼 외운 티는 안 나겠죠? 프리토킹을 하자니 말이 분명히 뚝뚝 끊길 텐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PPL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원에 오셔야 되는데요. 되게 PPL 같긴 하네요. 학원에 오시면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외운 티가 안 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전달력을 키울 수 있는지,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한국어로 생각할 수 있는지와, 또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storyline and speaking pattern and delivery 연습을 3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오픽은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단기간 안에 끝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같이 해결했는데요. 오픽, 스크립트 외우면 안 된다고요? 정답은 No입니다. 100개 외우셔도 되는데요. 100개는 너무 많네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딱딱 필요한 것들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외우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얼마큼 자연스럽게 말하는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안 외우면 사실 말씀하실 게 너무 없겠죠.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요. 여러분이 꼭 점수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fancy expression,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fancy expression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안녕하세요. 할것에서 오픽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하이하이! 오늘은 영어로분의 오픽 점수 2단계를 높여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어 라디오를 들으시는 건데요. 영어 라디오를 들으는데 오픽 점수가 오른다고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 라디오를 들으면 그 발음을 익숙하게 만들게 되고 또한 표현들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연습도 안 하는데 오픽 점수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건데 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알았어요, 클라라.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방법조차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예 다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클립을 들으면 좋을지, 영어 라디오는 어디서 접근하는 게 좋은지 등등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우선 앱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앱스토어를 가셔서 오디오 클립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신 다음 제 최애 앱 중 하나인데요. 오디오 클립을 다운받으신 다음 search에 가서, 찾기에 가서 TBS EFM 이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TBS EFM 이라고 쳐보시면 쭉 클립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우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본인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루에 30분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정치적인 너무 포멀한 뉴스보다는 아무래도 오픽 주제 관련된 거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예 딱딱 다 찝어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추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쭉 밑으로 가보시면 English Breakfast라는 게 있어요. English Breakfast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너무 어렵지도 않고 쉬운 영어 단어 패턴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픽이랑 딱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6월 14일인가 그자에 나왔던 표현 중 하나는 I'm gonna go with 입니다.
나 누구랑 갈 거야 라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 오픽에서 진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롤플레이 같은 데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TBS 안에 있는 English Breakfast. 이건 어디서 듣는다고요?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오디오 클립 안에서 TBS EFM 안에서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저도 실제로 매일매일 재밌어서 듣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천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 천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6월 1일에 방송했던 Food Pairing, 그러니까 음식 조합 맞는 거. 그거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음식은 오픽 주제에서 요리학이랑도 연결이 되고 음식 배달이랑도 연결이 되며 음식 접이랑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픽 주제와 연결된 걸 들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시험장에서 잘 써먹을 수 있고요. 또한 발음이 좋기 때문에 발음을 들으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본인 발음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스피킹은 LC, 리스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교육학자들이. 그래서 꼭 들어주면서 스피킹을 연습하는 거. 스피킹을 연습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도 사실은 스피킹이 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천재 관련된 것은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아서 편하게 하루에 30분씩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 Food Pairing 그거 들었는데 너무너무 오픽과 연결되고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운전할 때라든지 버스 탈 때, 전철에서 등등등 시간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에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TBS EFM은 아니고요. 찾기에 가셔서 Times Square 생활 영어라고 치시면 나와요. Times Square 생활 영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그럼 뉴스가 이것저것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랑 잘 맞는 거 아니면 흥미로워 보이는 거 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듣기만 안 하시고 이거는 쉐도잉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내용 보기를 가시면 쭉 스크립이 나오고요. 또한 속도 조절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서 쉐도잉 하시기 좋은데요. 얼마 전에 코카콜라 관련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용 보기하고 속도 조절해 가면서 편하게 따라 읽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그냥 한 문단만 반복적으로 따라 하셔도 좋으니까요. Times Square 생활 영어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픽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두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는 영어 라디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오픽이 무조건 스크립만 외우고 입 밖으로 꺼내고 하는 문제가 아닌 큰 그림에서 영어 자체를 올려주시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라디오도 들어주시고 제가 추천해드린 두 프로그램과 또 쉐도잉 추천해드린 그 프로그램까지 다 세 가지 다 fully 충분히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만 저 믿고 해보시면 분명히 훨씬 더 나아진 본인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픽은 실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바이!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를 가르치는 프라다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Small things make a big change. 조그만한 것들이 크게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오피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시험장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험장 당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험장은 도대체 어딜 가야 되는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시험장을 어디를 가야 되는가입니다. 우선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 될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을 가야 될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요.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시끄러워서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럼 사람이 없는 곳을 가면 사람이 없어서 옆 사람 이야기가 잘 들려서 시험을 못 봐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실전 연습 자체를 많이 해주시면 사람이 많든 적든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전 연습하실 때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때 시험장 mp3 있잖아요. 그런 거 구하셔서 뒷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틀어놓고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만약에 그런 걸 못 구하신다면 신나는 노래 있잖아요. 신나는 노래를 좀 배경으로 틀어놓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 볼 때 오전이 좋나요? 오후가 좋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땐 오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오전은 아직 좀 입이 안 풀려 있죠. 그래서 오후가 훨씬 더 입 밖으로 크게 꺼낼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힘차게 잘 나오죠. 그래서 오후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날 무엇을 해야 되나요? 스크립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복습할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여러분 스크립을 보시면 버들버들 내가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외워서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시험장 가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B입니다. 절대로 시험장 가기 하루 전에는 스크립 금지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하루 전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승전 모의고사입니다. 맞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지. 스토리라인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지 이거 하나하나 스크립을 외우고 있으면 오히려 시험장 가서 조금 당황할 수 있다는 거. 큰 그림에서 프리토킹 하는 연습하시고 모의고사 해보시고요. 시험장 갔을 때 막상 컴퓨터 앞에서 다 OT 해보려면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오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샘플 테스트를 찾으신 다음 영어를 눌러서 미리 OT 때 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선택과 질문 난이도 설정을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좀 더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당일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어나자마자 미드 쉐도잉을 한 30분, 만약 목이 너무 아프시면 1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10분에서 30분 정도 미드 쉐도잉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미드 쉐도잉 관련해서 엄청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미드 쉐도잉 하는 이유는 그날의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험장 가기 전에 술을 마셔도 될까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 술을 마시면 외국어 능력이 향상돼 보인다. 향상된다. 왜냐면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술은 술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금지입니다. 가서 여러분 막 엄청 취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시험 보기 한 2시간 전쯤에 에너지 드링크, 아니면 슈거리 드링크, 설탕이 잔뜩 들어간 그런 음료 있잖아요. 아이스 초코라든지 아니면 설탕이 잔뜩 들어간 그런 아이스 커피 같은 걸 마시고 에너지 업 시키고 그런 다음에 시험장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시험장 가실 때 준비물로는 우선은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 안 가져가시면 그날 시험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구는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못 꺼내놓기 때문에 필기구는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 물은 케바케입니다. 허락해주시는 감독관님이 있고요. 안 되는 감독관님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무엇을 가져갔는지까지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시험장 가는 길에는 여러분 편안하게 프리토킹 해보시면 좋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오늘의 날씨가 어떤지 프리토킹 해보고 대중교통을 타시면서 대중교통 무엇을 타니까 너무 좋다를 프리토킹 해보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입었지를 또 프리토킹 해보고 이 모든 게 다 오픽 주제라서요. 그렇게 프리토킹 하면서 입 풀면서 가시면 좋은데 목이 쉬시면 발음이 안 좋아 보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보호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하루 전부터. 무슨 말이냐면 입을 너무 많이 연습을 하지 마시라는 건데요. 그럼 프리토킹 클라라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떡하나요? 좀 조그만하게 소근소근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험장 선택과 시험장 가기 전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험 당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등등 공부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열심히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오픽하세요, 여러분. 띠리야 언니 오빠들한테 화이팅 하러 갈까요? 오픽 공부 화이팅! 우리 띠리는 먹을게요. 지금은 간식 타임입니다. 여러분은 오픽 공부 타임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하이하이! 오늘은 오픽 시험을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아서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대학생 분들이시라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분들은 오픽 대학연합회로 볼 수 있는데요. 클라라,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 그럼 할인을 못 받나요? 아니요, 여러분. 관련된 할인 꿀팁이 조금 후에 나오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선은 대학생 먼저
오픽 대학 연합회라는 곳을 가보시면요. 여기 옆에 뜨죠? 이 곳을 가보시면 여기서 시험을 등록하시면 할인을 받아서 66,000원의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66,000원이면 엄청 할인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기억하셔야 할 점 중 하나는 시험장에 가실 때 반드시 재학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가져가셔야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시험이라서 이따끔씩 정말 이따끔씩 공기업 중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오픽 특별시험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취업 준비생이시고 나는 공기업을 apply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신다면 미리 좀 본인이 원하는 공기업에 오픽 특별시험 점수도 인정을 해주시는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군인이시라면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군인분들은 30%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픽 사이트에서 등록하실 때부터 군인 한 다음에 군인 인증을 해주시면 30%나 무료 30%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집중해 주시고요. 클라라, 나는 지금 학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인을 받나요? 자,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등록을 하실 때 거기 보면 쿠폰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쿠폰 코드에 0303 라라랜드를 영어로 치시면 5% 할인 쿠폰이 나올 것입니다. 5%라고 해도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거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쿠폰 유효 기간이 3월 29일까지이며 또한 시험은 3월 31일까지에 해당됩니다. 클라라, 저는 이 영상을 3월 이후에 봤어요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5% 쿠폰은 항상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아니면 뭐 다음,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오픽 할인 쿠폰 이렇게 쳐보셔도 되고요. 제가 또 중간중간 유튜브 중간중간 다음 거나 다다음 거에서 이것저것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픽 할인 코드를 쳐주시면 되는데 0303 라라랜드라고 치시면 되는 거. 그럼 5% 할인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지금 지나서 이거를 못 받는다, 쿠폰이 끝났다고 한다 하시면 다시 한번 또 찾아보셔서 오픽 할인 코드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5% 할인 쿠폰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픽에서 이벤트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재시험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픽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에 가셔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벤트 하는 거 있으면 여기 다 떠 있으니까요.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따끔씩 쿠폰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의 쿠폰함 가보시면 할인이 되는 게 있는지도 또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험 등록하실 때 세부 진단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시면 3만 원이나 더 내셔야 돼요. 3만 원이나 더 내셔야 되는데 3만 원이 되게 비싸기도 하지만 세부 진단서를 신청하시면 아무래도 에바가 더 열심히 듣겠죠. 면접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세부 진단서는 신청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샘플이. 이게 지금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추가 진단을 해주는 건데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오픽 할인받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학생이시라면 오픽 대학 연합회, 군인이시라면 군인 30% 할인, 또한 일반인, 그냥 학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시라면 또 추가 쿠폰 코드를 통해서 5%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할인받아서 시험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픽 공부 화이팅입니다. 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을 지키러 돌아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쉐도잉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쉐도잉은 발음을 단기화하는 데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시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 추천해드리는데, 여기서 잠깐 쉐도잉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자면, 쉐도잉은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며 그대로 톤, 억양, 스피드를 따라서 입 밖으로 말해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하나의 단어의 발음을 바꾼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의 발음을 바꾼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쉐도잉의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쉐도잉은 우선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쉐도잉하는 게 가장 오픽 쉐도잉이 좋을까? 오픽에서 발음을 좋게 하는 데 좋을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오픽 스크립트 쉐도잉이 있고요. 그리고 강연 쉐도잉이 또 많죠. 그래서 강연하는 쉐도잉, 그리고 미드 쉐도잉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무엇이 더 좋은지 장단점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픽 스크립트 쉐도잉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공부하는 그 오픽 스크립트를 쉐도잉하면 그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오픽 스크립트를 잘 들어보시면 전문 성우가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나운서 톤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너무 또박 읽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마치 지금 저처럼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좀 뭔가 대화하는 느낌보다는 좀 더 발표하는 느낌이 크죠. 제가 수업 시간에 스크립트 쉐도잉 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지금 들어보세요. Both Han River Park and Namsan Park provide fresh air and help people to refresh their minds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life. 어떤가요, 여러분? 그쵸? 좀 톤이 조금 정색하는 톤이죠. 그래서 이런 톤은 따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오픽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안 돼버립니다. 조금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을 하나하나 하게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 쉐도잉은 발음을 체크하려고 오픽 스크립트 쉐도잉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 쉐도잉 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별 2개입니다. 그래서 오픽 스크립트 쉐도잉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연설입니다. 연설 쉐도잉은 우리가 접하기 되게 편하죠. 그래서 바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 쉐도잉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졸업 연설 쉐도잉이 있고요. 또 많이들 하시는 테드 쉐도잉이 있습니다. 연설 쉐도잉에서는 저는 사실 테드 쉐도잉을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신 트렌드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연설을 하긴 하지만 좀 더 대화 느낌에서 핸드 제스처를 써가면서 말하기 때문에 오픽에 조금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왕 연설 쉐도잉을 하실 거면 테드 쉐도잉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테드 쉐도잉 여러분이 테드 쉐도잉이구나 하고 엄청 이제 찾아보시는데 막상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테드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쉐도잉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재미난 걸 쉐도잉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사람의 어떤 집중을 끌어들이는 사람. 예를 들면 테드 쉐도잉 중에서 미루는 사람의 심리라는 테드 쉐도잉이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학생분한테 많이 쉐도잉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재미난 걸로 쉐도잉 하셔야지 그 톤을 뺏길 수가 있어요. 좀 더 대화 느낌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테드 쉐도잉 중에서도 톤이 너무 모노톤보다는 재밌게 딜리버를 하는 사람 거를 그런 것들을 쉐도잉 해주시고요. 별표 드릴게요. 별표 3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별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별 5개인 방법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드 쉐도잉입니다. 미드 쉐도잉은 오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대화하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드 쉐도잉 하면 할수록 점수가 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드 쉐도잉 보면은 학생분들이 미드 뭐 보시나요? 하면은 워킹데드 이런 걸 얘기하세요. 여러분, 워킹데드는 쉐도잉하면 점수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올립니다. 여러분, 워킹데드에서 주요 대사가 뭐죠? 좀비들이 많이 나오면서 막 이런 건데 이런 걸 쉐도잉해도 효과가 아무래도 많이 없겠죠. 그래서 미드 중에서도 좀 더 대화 느낌으로 오픽스러운 거는 모던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모던 패밀리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분, 30분을 내내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2분, 3분 구간을 정해놓고 반복 쉐도잉 해주셔야 됩니다. 스크립을 안 보고 쉐도잉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어 스크립을 보면서 밑에 자막을 보면서 쉐도잉 해주셔도 좋습니다. 쉐도잉 방법까지 지금 연결돼서 왔는데요. 쉐도잉 방법 설명해 드린 김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어폰을 끼세요, 여러분. 영어 자막을 보시면서 목적은 성대모사하듯이 최대한 쫓아서 쉐도잉 해주시는 건데요. 틀린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 단어 하나하나를 쫓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흐름을 쫓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중에서 이런 학생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거 지금 발음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쉐도잉 해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흐름을 쫓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3분 구간 반복 쉐도잉 하시고요. 이어폰 끼고 이 소리가 더 많이 나야 돼요. 내 소리보다. 그래서 이어폰 끼고 크게 틀어놓고 최대한 성대모사 하듯이 쫓아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우시면 우선은 강연 쉐도잉 같은 거 하면은 유튜브에서 하시면 속도 조절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먼저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속도 조절해가면서 느리게 했다가 그런 다음에 정스피드로 오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은 쉐도잉의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별 5개짜리인 미드 쉐도잉도 있었고요. 강연 쉐도잉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테드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픽 스크립 쉐도잉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픽 스크립 쉐도잉은 추천드리지 않고 당연히 스크립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픽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빨리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우신 대로 쉐도잉 해보시고 쉐도잉 하다가 클라라 나는 근데 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요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오픽 공부하시면서 어떠한 점들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입니다. 네, 그렇죠. 10이라는 IH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할 게 많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은 1번 자기소개하기를 빼고 나서는 2번부터 15번까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는 곳, 동네, 그리고 12개 서베이 선택하신 것과 수십 개의 돌발과 사회 이슈 문제들에서 나오는데요. 주제랑 두세 문제씩 나온다고 했을 때 수백 개의 질문이 되겠죠. 그 수백 개의 질문을 언제 다 준비할까요? 그래서 반드시 주제 연결법을 통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오픽 주제 연결법을 통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막연하게 하나당 하나씩 스크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주제를 사사삭 연결해서 해결하고 사사삭 연결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만능들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샘플로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소 묘사 관련된 주제 연결법입니다. 오픽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장소 묘사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걸로는 집 묘사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음식점 묘사도 나올 수 있고요. 도서관 묘사도 나올 수 있고 은행, 치과 묘사 등 다양한 장소 관련 묘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만능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곳, 왼쪽에는 뭐가 있는가? 그 옆에는 뭐가 있는가?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가? 그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가? 라는 하나의 템플을 외워두면 그게 치과든 음식점이든 어디든 다 연결해서 주제만 바꿔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끼리 묶어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쉬우니까 저희 2번째 샘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축제가 테마가 되는데요. 자, 축제, 날씨, 콘서트, 약속, 친구, 여가 시간 등 다 묶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라라, 그게 과연 어떻게 묶이나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날씨는 한국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른 축제가 열립니다. 자, 축제에는 콘서트가 연결되죠. 유명한 가수가 온다면서 콘서트가 연결되고요. 여가 시간에 나는 주로 축제를 간다 라고 하시면 되고, 친구랑 보통 약속을 잡을 때 나는 콘서트에 가는 축제에 가는 약속을 잡는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쉽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수십 개의 주제여도 사실은 주제끼리 연결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건강은 오픽에서 중요한 돌발 주제인데요. 건강, 또 외식, 음식점, 요리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또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기를 여러분이 취미로 선택하신다면 무엇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가? 그럼 몸에 좋은 걸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삼계탕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음식점 가는 걸 좋아하는가? 나는 삼계탕집을 가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되겠죠. 또 음식 배달시키기 좋아하는 거는 나는 삼계탕을 시켜 먹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먹나? 나는 삼계탕을 먹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제끼리 연결하고 나서 보면 뭐야? 생각보다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오픽에서 중요한 거는 전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를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전달력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잡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다가 만약 어려우시면 come to Hackers, 해커스로 와주시면 됩니다. 실강에서 같이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는 연습과 전달력 연습 많이 하는데요. 오시면은 스터디까지 하게 되셔서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실 상황이 안 된다 싶으시면 반드시 전달력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내용 부분은 주제끼리 연결, 주제 연결법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공부하시고 최대한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는 연습 그리고 쉐도잉을 통해서 발음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커버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오픽 시험장 갔을 때 어떨 때 점수가 깎이는지 그 오픽 감점 포인트들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어요. 5가지 major 오픽 시험장 갔을 때 감점이 될 수 있는 상황, 포인트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필러 많이 쓰기입니다. 여러분은 필러를 많이 써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그런 오해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사실 필러를 특히 하나의 필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의 스크립에 쓰는 건 되게 그 흐름을 깨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를 할 때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가장 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의 필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러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건데요. 특히 요즘 학생분들이 되게 유노 같은 걸 많이 쓰세요. 근데 유노를 너무 반복해서 많이 쓰시면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생 중에서 처음 등록할 때 저는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전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다 유노를 되게 집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떤 하나의 필러는 집착해서 안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유노 말고도 또 많이 쓰시죠. 웰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 또한 너무 반복해서 많이 쓰시면 되게 이상하다는 거. 한국어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한국어도 하나의 필러를 되게 반복적으로 막 계속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너무 필러를 의식적으로 넣어서 쓰거나 아니면 하나의 필러를 반복해서 쓰지 않도록 조심한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멈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상하시죠, 여러분? 멈춤이 계속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멈춤이 없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이 말할 때 멈춤이 없으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포인트는 조금 후에도 또 나오는데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떤 스토리라인이 짜져 있으면 말씀하실 때 멈춤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랜덤으로 하나를 틀어서 두 번 듣는 거 안에 서론, 본론, 결론 짜기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클라라, 저는 질문 mp3 파일이 없어요 하신다면 해커스 인간 가시면 스타트 교재 mp3 파일 무료로 배포 중이니까요. 그거 다운받으신 다음에 랜덤으로 하나 골라서 두 번 듣는 거 안에 서론, 본론, 결론, 스토리라인 짜기, 그래서 즉 할 말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만 하셔도 진짜로 스토리라인이 훨씬 더 많이 정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좀 어렵긴 한데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서 반드시 끌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 시를 물어보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물어보고요. 또 어떻게 그거에 관심 갖게 됐는지, 즉 계기를 물어봅니다. 또한 언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즉 과거 시 루틴, 과거에 한 번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패턴을 많이 물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과거와 현재 비교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딱 4가지에서 보통 물어보니까요. 이 4가지만 따로 빼셔서 과거 시를 연습하시면 훨씬 틀릴 일이 없겠죠. 중요한 평가 기준이니까요. 반드시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째로는 자꾸 말씀하실 때 이거는 스크립을 통째로 외우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완벽주의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말씀하시다가 틀린 부분에서 자꾸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고칠 수 있어요, 말씀하시다가. 근데 이게 너무 반복돼서 많이 고치시면 아무래도 이상하실 수 있거든요. 이상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게 가장 안 좋잖아요. 우리는 전달력이 목표인 그런 시험이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말씀하시다 틀릴 때 내가 자꾸 너무 많이 고치는 것 같다. 그러면 틀려도 괜찮아 생각하면서 자꾸 고치는 습관을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5번째입니다. 대화가 포인트가 없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 이상하게 영어를 진짜 잘해도 AL 최고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발음도 진짜 원어민스러운데도 왜 AL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심지어 외국에서 10년 살다 왔는데도 AL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실 때 두서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왜 말을 하면서 자꾸 다음 할 말을 생각하면서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래서 어떤 흐름이 없이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느낌이 아닌 그냥 쭉 뭔가 가는 느낌일 때 그냥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정확히 뭘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서론, 본론, 결론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사실 높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어떤 스토리라인을 끌어가면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듯이 go on and on and on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포인트가 없다면 오히려 그게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픽 시험장에서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5가지를 공부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필러를 너무 남용하지 않기, 너무 많이 쓰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필러를 채워주기보다는 내가 할 말을 정확히 알아서 되게 이따금씩 써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2번째로는 멈춤이 많았을 때, 즉 공백이 많았을 때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째는 과거 시제가 틀렸을 때입니다. 과거 시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고요. 4번째는 자꾸 고치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틀렸다. 고쳐야지 해서 말씀하실 때 감점이 될 수 있고, 5번째는 대화의 포인트가 없고 계속해서 그냥 얘기할 때 되게 재미없는 사람일 때입니다. 그래서 오픽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써 되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끌어가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거를 테스트받는 시험이 아닌 내가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얼마큼 그 사람을 재밌게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니까요. 꼭 인형 앞에서 연습해 주시고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지켜서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픽 공부 화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오픽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지 않으시나요? 목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연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한테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형 앞에서 연습해라 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외운 거를
지금 발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검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 톤이 안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반드시 대화한다 친구랑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형을 항상 앞에 두고 인형 앞에서 hand gesture 써가면서 웃어가면서 얘기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대화하듯이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형 앞에서 웃어가면서 hand gesture 써가면서 연습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통은 영어로만 외워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 연습하실 때 영어로 바로 발표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스토리라인 키워드를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로 스토리라인 키워드를 먼저 얘기해보고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으면 그때 영어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영어로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스토리라인을 한국어 키워드로 먼저 발표한 다음에 그걸 얘기를 잘 했으면 그때 영어로 얘기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실 때 녹화를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 연습하는 영상을 녹화를 해보고 내가 얼만큼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지, 대화하는 톤이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지금 쭉쭉쭉 나가고 있죠. 꼭 이것들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하실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스피드가 되게 일정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어 하는 것도 부분 빠르게 말하잖아요. 부분 빠르게 말하지 않으면 원어민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분 빠르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서 연습하실 때 의식적으로 active and lively 이런 식으로 부분 빠르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잼잼 해가면서 부분 빠르게 하셔도 되고요. 연필 들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부분 빠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들 꼭꼭 다 기억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형 앞에서 한국어 스토리라인 키워드로 먼저 얘기하고 부분 빠르게 얘기하고 이것들 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연습하실 때 또 점검하셔야 될 것 중 하나는 내가 자꾸 self-correcting 하고 있진 않은가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말씀하시다가 자꾸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고치는 학생들은 사실은 완벽주의가 가득해서인데요. 완벽주의는 너무너무 좋은 성격이긴 하지만 오픽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픽한테는 어차피 난 틀릴 건데 어차피 난 틀릴 거야. 고치지 않아야지 더 AL에 가깝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요. 보통 학생분들이 스크립을 먼저 외우고 그거를 검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을 보자마자 바로 영어로 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데 그거에 대비하는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바로 답을 한번 해보고 처음 본론, 결론으로 다시 한번 스토리라인 정리해보고 하는 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바로 대답하는 거죠. 준비한 거를 말하지 말고 영어로 그냥 바로 답해 보기가 마지막 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많은 팁들 꼭꼭꼭 기억해서 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이 연습 방법으로 하면 분명히 목표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벌써 6강인데요, 여러분. 조금은 더 오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공부해보죠. 자, 여러분 오픽을 처음 시작하실 때 내가 혼자 공부할까?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까? 아니면 실제로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을까?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인강 vs 실강 vs 혼자 공부하는 거에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혼자 공부하는 거 요즘 혼공 많이 하시는데요. 혼자 공부하는 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선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공부법을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로 하세요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골라서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단점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공부법이. 왜냐면
우선은 내가 무엇이 전략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의 특징의 오픽은 스크립을 하나하나 적으세요. 하나하나 작성하셔서 그걸 달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가시는데요. 그럼 정말 100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략이 없는 공부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또한 의지적으로 공부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혼자 공부 안 할래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인강, 요즘 인터넷 강의 많이 들으시잖아요. 인터넷 강의는 What are the good things?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number one,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죠. 원할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도 새벽 2시에도 들을 수 있고 5시에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클라라 말이 너무 느려요 하면 말을 좀 더 빨리 말할 수 있게끔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말이 너무 빨라요 라고 할 때 말을 느리게 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은 인강은 해커스 인강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픽에 선택권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준비해놔서 돌발 앤 롤플레이 강의 따로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강의 따로 있고요. 기본반 강의 따로 있고 어드밴스 중고급반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다 엄청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금 필요한 것에 맞춰서 들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기본반, 중고반 강의는 인강에서 실제 강의 촬영편이라고 해서 실제 강의를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럼 좀 더 생동감 넘치게 스피킹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인강은 이런 장점들이 있죠.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은 공부하다가 그만 공부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요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혼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또 안 해 해서 안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인강에서는 스피킹 첨삭이 따로 나가진 않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으나 따로 스피킹 첨삭은 받으실 수 없고요. 라이팅 첨삭은 또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실제 강의, 저를 실제로 만나서 하는 강의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실제 강의다 보니까 좀 생동감이 넘치게 돌아가겠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같이 스피킹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피킹을 같이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스터디 때문에 다들 실강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스터디하는 장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셨나요? 이렇게 개별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서로 연습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라이팅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발음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전달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전달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같이 스피킹을 해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에서 지난달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 이번 달에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반영돼서 매달 업데이트 되니까요. 보시면 진짜 자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제가 엄청 많이 잔소리를 해서 여러분 반드시 수업에 다 오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요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뭐야? 오늘 눈 오잖아? 가기 싫어! 라고 할 때 띵! 하면서 문자가 올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진도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 반드시 오실 수 있도록 수업에서도 그렇고 문자에서도 그렇고 연락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오시게끔 해드리는데요. 우선 수업을 오시면 스터디까지 이어지니까 당연히 점수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실강은 이런 크나큰 장점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저는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단점 실제로 오셔야 된다는 거, 강남 해커스 학원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 그 외에는 아니면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거,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으로는 우선은 그래도 저를 만나서 실강 같이 연습해보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게 안 되시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인강도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해커스 인강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시면 혼자 공부하시면서 유튜브에서 제 거 강의, 무료 강의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실제 강의, 인강, 혼자 공부의 장단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점수 꼭 받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픽을 끝내야 될 시간인데요. 보통 여름방학 전에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오픽 관련 질문들 오늘 다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픽 IH와 A를 목표로 하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요. IH와 A를 목표로 할 때 기간, 준비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오픽 IH랑 A를 받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3주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H를 받는 데 있어서 3주, A를 받는 데 있어서 3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클라라, 스피킹이 그렇게 빨리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스피킹일수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2달, 3달 걸리지 말고 바짝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동안 서베이를 끝내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돌발 문제를 끝내고요. 마지막 3주 차의 롤플레이와 그리고 실전 연습, 모의고사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3주 내내 시험을 보기 전까지 전달력 연습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공부를 하실 때에는 기억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지금 레벨인가를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보통 수업을 등록하실 때 무조건 나는 목표가 높기 때문에 높은 등급 중고급반을 등록하겠다라는 학생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높은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현재 실력에 맞는 걸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인데요. 제가 딱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조언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목표가 IH고 AL이어도 상관없고요. 나는 목표가 IHA인데 스피킹을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고 토익도 850점이 안 넘는다 싶으시면 무조건 기본반부터 시작하셔야지. 그래야지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기본반의 목표는 IM2, 3, IH인데요. 사실 IM3, IH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A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직 스피킹을 공부한 적이 없고 토익 점수를 조금 850점 정도라면 그 이하라면 당연히 기본반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기본반에서 기초 탄탄하게 하셔서 중고급반 안 들어도 AL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본반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스피킹을 공부해 본 적이 있고 혹은 토익이 850점이 넘는다라는 학생들은 중고급반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공부하실 때도 2, 3주 딱 플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해커스 홈페이지에 가서 무엇을 들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다 여러분 수강 신청에 가시면 오 마이 갓 리스트가 진짜 많죠 여기. 그래서 이 많은 리스트 중에서 무엇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또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반과 중고급반의 차이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안에서도 권장반, 스터디 권장반이 있고 스터디 필수반이 있죠. 이 차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필수반과 권장반의 차이는 필수반은 학생분들끼리 들어갈 수 있는 독방이 주어집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그래서 학생분들끼리 들어가서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저 또는 저희 팀 스터디 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개별로 다 피드백을 주신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권장반은 방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장반도 저희 스터디 선생님이 계셔주시면서 Q&A도 받고 전반적으로 다 매니징 해드리니까요. 그거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스터디 권장반과 필수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나는 스피킹 과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 더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학생분들은 필수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어차피 스피킹 과제도 되게 많이 피드백을 받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냥 연습에 좀 더 집중하고 어차피 거기 스터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궁금한 걸 물어보겠다라는 학생분들은 권장반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반과 권장반의 차이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자, 그런데 리스트를 보시면
IBT 모의고사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뭘까요? 되게 고민되시죠? 맞아요. 처음에는 고민되실 수 있는데요. IBT 모의고사반은 정말 말 그대로 실제로 컴퓨터실에 가서 오픽 시험처럼 헤드셋을 끼고 실제로 시험을 보시는 상황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푸시는 건데요. 풀고 나시면 제가 되게 길게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IBT 모의고사반은 수업 커리큘럼은 다 똑같은데 추가로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과 같은 상황에서 보는 것이다. 아무래도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면 좀 더 시험장에 갔을 때 덜 긴장되기도 하고요. 실전 피니시업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가능하시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할 때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도 저 포함해서 저희 온도 진짜 자주 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항상 온도를 재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학생분들이 더 이상 옆에 앉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 두고 앉고 거리 두고 앉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만약에 100명의 강의실이다. 그럼 100명이 다 가득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절반도 안 앉혀드리고 확실하게 공간이 나뉘어서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금방 마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방학 때 해커스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빨리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공부한 거, 공부라기보다는 오늘 좀 정보를 드렸는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 오픽을 끝내는 데 있어서 우선은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보통 2-3주 정도로 잡으셔야 되고요. 수업 2주, 그다음에 피니시업, 실제로 이렇게 좀 실전 연습하는 거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혼자 공부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주일 서베이, 2주차 돌발, 3주차 롤플레이와 실전 모의고사 3주 내내 연습, 전달력 연습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수강 신청에 가시면 엄청 많이 리스트가 있어서 관련돼서 나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필수 스터디와 권장 스터디, IBT 모의고사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가능하시면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오셔서 같이 에너지 넘치게 저희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전략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리고요. 이번 방학 반드시 목표하시는 IH와 AL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하이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는 오픽 질문 탑 1부터 10까지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오픽 시험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우선은 쉬운 질문들 5개와 그다음에 시험 관련 되게 어려운 질문들 5개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쉬운 질문 첫 번째, 펜과 종이는 시험장에서 쓸 수 있나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쓰실 수 있으나 답변은 NO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에는 펜이나 종이는 쓸 수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질문 넘버 2, 두 번째 거 갈게요. 질문당 몇 초를 답해 있는지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나요? 답변은 NO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여러분이 몇 초를 답변하고 계신 건지 나와 있지 않고요. 전체 화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화면 말고 제일 앞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앞에 화이트보드에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총 시험 시간에 대한 것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시험 보는 중간에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시험 보는 중간에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답변은 없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좀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기도 하고 그 감독관에 따라서 달랐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되게 strictly banned, 완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에 늦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시험에 늦어도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능하시면 시험에 안 늦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시험에 늦어도 보실 수 있나요? Yes and no.
그래서 시험 중간에 들어가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 시험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이따금씩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늦지 않고 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3시 시험이면 적어도 2시 반 정도엔 도착하시는 게 매우 매우 좋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시험은 가능한가요? 제 시험은 언제 가능한가요? 자, 답변은 right now. 당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을 보시면 언제든지 한 번은 연이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점수는 매번 다 살아있는 것이며 그 대신 돈은 매번, 시험 비용은 매번 내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있는 질문들 5개 빠밤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요. 즉 어려운 질문들 5개, 어렵지만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들 5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 사용이 가능한가요? 와, 한 스크립으로 여러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해도 되나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한 단어를 너무 리핏하게, 왜 우리가 말 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매 질문마다 어쨌든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그것처럼 너무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거는 저는 되게 추천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한 스크립을 반복해서 이 답변에 저 답변에 써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답변은 YES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공원에 언제 가나요? 누구랑 가나요? 가서 뭐 하나요? 라는 답변과 하이킹에 누구랑 가나요? 가서 뭐 하나요? 라는 답변에 똑같은 답변으로 단어만 바꿔서 답변하시는 거면 전달력만 좋으시다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기억에 남는 경우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거 관련된 거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여기저기 다 쓰신다면 그건 너무 티가 나겠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경우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를 외워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주제에 맞춰서 그냥 단어만 바꿔서 써주셔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째는 오픽은 기출문제가 존재하나요? 즉, 그 당시에 잘 나오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시스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오픽은 기출문제가 존재하고 그 당시에 핫한 주제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핫한 기출 유형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3번째는 느리게 답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문법을 안 틀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말하고 조금은 틀려도 괜찮을까요? 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빨리 말하고 조금 틀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오픽은 대화하듯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느리게 말하면 우선은 대화 톤처럼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말씀하시면서 대화 톤으로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4번째, 면접관이 이거는 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AI의 발전으로. 그래서 면접관이 딴 곳에서 듣고 있으면서 즉흥적으로 들으면서 채점하면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그때그때 내나요? 아니면 내가 시험을 시작하는 순간 1번부터 15번은 정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즉, 여러분이 시험을 시작하는 순간 15문제는 다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이 서베이에서 선택하시는 것들과 그리고 랜덤 픽 된 것들이 섞여서 15문제가 다 정해져 있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채점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질문, 10번째 질문, 디테일 있는 질문에서 5번째 질문인데요. 통일성, 즉 연결성은 중요한가요? 예로는 이번 시험에서 내가 학생이라고 했는데 다음 실문에서는 직장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NO! 중요하지 않음입니다. 즉, 이번 질문에서 내가 학생이라고 했는데 다음 질문에서 실수로 학생이 아닌 직장이라고 하셔도 사실 실수이면 전혀 상관없는데 일부러 그렇다고 학생 중에서는 일부러 막 이번 질문에서는 학생이고 이번 질문에서는 직장이고 이번 질문에서는 뭐 딴 거고 막 이렇게 일부러 바꿔가면서 에바 너 나 맞출 수 있니? 막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실수로 한두 문제 정도 내 실제 정체를 드러나는 것은 점수에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질문에서 원룸에 산다고 답했는데 다음 질문에서 아파트에 산다? 이것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실제로 오픽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실제로라는 말을 되게 리핏하고 있네요. 이렇게 한 단어를 리핏하는 것은 되게 좋지가 않고요. 여러 질문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건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픽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하듯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오픽 하나로 되시고, 오늘은 최근에 되게 잘 많이 물어보시는 총 10가지의 질문, 쉬운 질문 5개, 어려운 질문 5개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오픽 시험장 고민되진 않으시나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기를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학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는 걸 선택하시나요? 너무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소한 팁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편인지를 잘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되게 으쌰으쌰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스타일이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사람이 없을 때 되게 다 조용할 때 오히려 목소리가 커지는 편이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MBTI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뒤에서 저희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어서 살짝 커튼이 흔들렸네요. 귀신 아니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anyways, back to the point.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는 것이 좋다 하면 보통의 오픽 시험장은 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람 많은 큰 방에서 컴퓨터와 칸마이가 각각 있고 거기서 각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즉 시장통 같은 데에서 북적북적거리는 데서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혼자서 독방 같은 데, 되게 조그마한 독방 같은 데에 갇혀가지고 혼자 시험을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은 2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다 같이 보는 것과 하나는 혼자 독방에서 보는 것인데요. 보통은 독방에서 보면 더 잘 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독방에서 보면 혼자니까 편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작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셀프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구글에 보면은 시험장 소리 나오면 이렇게 북적거리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켜놓고 한번 해보시고 또 조용한 곳에서 해보시고 그래서 2개를 비교해가지고 결과물을 비교해서 어느 게 내가 더 활기차게 이야기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픽은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 정도 저는 시험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특히 보통 사람이 많은 곳은 거의 대부분의 시험장이 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독방은 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저 독방 시험장 좀 알려주세요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강서 CBT 센터. 거기는 독방에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메모 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걸 쭉 한번 틀어보시고 그거 하나하나 찾아보면 거기가 독방인지 아닌지가 쭉 이렇게 뭐 리서치 같은 거, 구글링 같은 거 해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민하실 게 많고 공부하실 게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시험장이라도 좀 고민을 더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시험 꼭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들만 하면은 2등급 올라간다 편인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이것들을 반드시 시험 전에 해주시면 분명히 점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 1번은 복식 호흡인데요. 왜냐면 보통은 학생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다 목소리가 작으세요. 그래서 목소리를 더 키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손을 배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어떠신가요? 배가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배가 안 들어가면 복식 호흡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루에 30번씩 아! 아! 이렇게 배가 들어가게끔 울리는 목소리로 해서 목소리를 더 키워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2번째는 1번이 복식 호흡, 2번이 반드시 노래를 틀어놓고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들릴 만큼은 아닌데 계속 백그라운드로 들리게끔
그러니까 노래를 크게 막 가사를 음미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배경으로 틀어놓고 연습해 주시면 목소리가 훨씬 더 활기차지니까요. 어떤 암기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대화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친구랑 대화하듯이 음악을 틀어놔 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형 앞에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인형 앞에서 핸드 제스처를 써가면서 대화하듯이 연습해 주시면 매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스킬 부분인데요. 스킬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연필을 드시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이렇게 부분 빠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같은 스피드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분 빠르게 말씀하셨을 때가 대화 톤이잖아요. 그래서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이렇게 부분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또한 이거를 잼잼으로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active and lively 이렇게 부분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장 가기 전에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숨을 쉬어주는 연습을 좀 하다 가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시험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답변을 다 하고 넥스트 버튼 누르면 다음 질문이 오토플레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이 오토플레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럼 질문이 나오기 전에 take a deep breath, inhale, exhale 하면서 다음 질문을 예측하는 거죠. 방금 전에 공원 관련 묘사가 나왔다면 다음 질문에서 공원 관련 기억에 남는 경험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해가면서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난 이거는 정말 답변 하나를 못하겠다. Like I do not know how to answer this. 나 진짜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한 질문 정도는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질문은 점수에 영향 안 가니까, 그렇지만 너무 많이 하시면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한 질문 정도만 넥스트 버튼 눌러서 빡빡빡 넘겨주시면 됩니다. 딱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모르겠는 거에서 한 질문 정도는 I am so sorry, but I really do not know much about this. 나 진짜 모르겠어요. So I will answer more in my next question. 그래서 다음 질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질문을 넘겨주셔도 돼요. 한 질문은 next 버튼 누르고 한 질문은 나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총 2질문이죠. 그 외에 13문제는 다 진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다다다닥 시험장 가기 전에 후다닥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 2등급 올려줄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이 인형 앞에서 공부하는 거 그게 과연 점수에 도움이 될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잼잼하는 연습과 목소리 키우는 연습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엄청 알차고 중요한 오픽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이가 대답하네요. 진이야 조용히 해.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엄청 알차고 중요한 오픽 공부를 할 건데요. 원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엄청 준비하여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픽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관이 1번부터 15번까지 집중해서 듣진 않을 텐데 가장 집중해서 듣는 구간을 알려주세요 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 들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단 기간 안에 빨리 채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롤플레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롤플레이를 되게 열심히 들을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면접관은 롤플레이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롤플레이는 즉흥적으로 상황극, 연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가장 핫한 시험에 잘 나온 지난 한 달간 가장 잘 나온 롤플레이 질문들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 훨씬 더 대비가 잘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무엇이 시험에 잘 나왔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친구 커플 초대하기입니다. 자, 친구 커플을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에게 전화해서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때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전화를 안 하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가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전화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불안하시면 콜이라든지 ask 다음에 누가 대상이 누군지를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친구 커플을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가족에게 전화해서 질문해주세요. 2단계에서는 친구 커플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친구 커플한테 전화해서 미안해 니네 뭐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하세요 라는 게 요즘 잘 나오고요. 그래서 1단계가 질문하기, 2단계가 질문 유형이고요. 그거 되게 잘 나오고 3단계는 2단계에 대한 당시의 경험인데 당신도 이렇게 친구와의 약속을 깬 적이 있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친구 커플 초대하는 게 엄청 핫하고요. 두 번째는 은행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은행 관련해서 무엇이 도대체 나올 수 있냐. 1단계는 You want to open a bank account. 계좌를 열고 싶어요. So ask 3 or 4 questions. 질문 3-4가지를 해주세요. To a bank teller. So bank teller, 은행원한테 ask 3 or 4 questions. 질문 3-4가지를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2단계는 Your card is stuck in the ATM. ATM에 카드가 stuck, 갇혀 있어요. 자, 그래서 call the card company.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해주세요 라는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3단계도 2단계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은 적이 있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뱅크 관련해서도 매우 잘 나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돌발 주제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리사이클링이 가장 어려우시죠. 근데 리사이클링이랑 롤플레이를 접목시켜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Amazingly difficult. 엄청 어려운데요. 1단계에서는 You moved into a new house.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는데 You do not know about the recycling system.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요. So ask 3 or 4 questions. 3-4가지 질문을 해주세요. To the admin office. 관리사무소한테 질문해주세요. About recycling system.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요. 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파티를 많이 열고 그다음에 garbage를 많이 가져다 버렸는데 Your neighbors are complaining about it. 이웃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웃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대안 제시를 2-3가지 해주세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가지가 요즘 핫하게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친구 커플 초대하는 거, 두 번째가 은행 관련해서, 세 번째가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되게 잘 나온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답변 관련 팁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분들이 보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쉽거든요. 너무 어렵게 끌어가지 마시고 6하원칙 질문들로 답변하면 되게 쉽게 끝날 것이다. 아까 재활용 같은 경우도 Where is the recycling site? When is the recycling day? 이렇게 그냥 가볍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6하원칙 질문만 넣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팁, 롤플레이 또한 만능템에 기대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막연한 그냥 프리토킹 하실 것이 아니고 2단계는 문제 생겨서 대안 제시하기니까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얘기할게요. 이건 어떤 주제에서도 당연히 쓰실 수가 있겠죠.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Which option do you prefer? Do you have another option in mind?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한 다음에 대안을 이것저것 준 다음에 어느 걸 선호하시나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한 다음에 Do you have another option in mind?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롤플레이에서는 무엇이 트렌딩, 요즘 유행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걸 오늘 찝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는 엄청 중요한 구간이고 당연히 면접관이 열심히 듣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꼭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고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픽 관련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적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오픽 시험장에 가면은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형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형에 맞춰서 대답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경험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준비해야 되나요? 클라라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경험은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물어보는 건데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억에 남는 경험과 하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인데요.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 기억에 남는 경험 말 그대로 memorable experience 느낌이고요. 예상치 못한 경험은 unexpected.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공원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 있니? 이런 거고 예상치 못한 경험은 하이킹하다 다친 경험 있니? 이런 예상치 못한 경험을 뜻합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실외, 즉 공원이나 등산이나 뭐 이런 밖에서, 집 밖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고 또 실내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내로는 요리하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 서핑하다가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전화통화하다가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이런 실내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기억에 남는 경험은 특별한 경험, 실내와 또 예상치 못한 경험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게 되게 똑똑하게 준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또 오픽에서는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여기서는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문법이 그냥 보통 minor 문법을 뜻하는 건 아니고 과거 시제가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되게 minor한 문법은 다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왜? 전달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만 과거 시제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킹을 하다가 대답을 하다가 틀려도 제가 고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흐름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니까. 다만 여기서는 과거 시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틀리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고쳐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너무 반복해서 틀리진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저희 고양이가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애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방 밖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함께하고 있고 NG가 여러 번 나고 포기하고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anyways, back to this. 많이 컸죠? 우리 레이 많이 컸어요. 네. 참조 출연 일부러 시킨 게 아닌데 이렇게 또 그리고 여러분 에피소드를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세요. 에피소드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레이야 쫄로 가. 에피소드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고 사실 요즘 온라인 같은 데 보면은 막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거 아니 진짜 평소에는 저 안 괴롭히다가 꼭 이런 것만 하면 그래요. 엉덩이를 툭툭 두들겨줘야 돼요. 보통은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세요.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예상치 못한 경험은 도대체 에피소드를 무엇을 해야 되냐, 스크립을 어떻게 짜야 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온라인 찾아보니까 이건 안 된다더라, 저건 안 된다더라,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그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면접관은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Like doesn't care. Whatever cares is the delivery. 전달력, 실제 있었던 일처럼 얘기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있었는가는 에바 입장에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꼭꼭 기억하시고 에피소드 뭔 안 된다더라 이런 건 정말 카더라라서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 그냥 뜬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실제로 나한테 있었던 일처럼 정말 있었던 일처럼 되게 super excited 해가지고 이 전달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녹음해서 self check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녹음을 해보시고 내가 hand gesture 충분히 쓰는지 아니면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는지를 self check 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좀 대화 톤으로 얘기를 안 하고 실제 있었던 일 같지 않고 뭔가 스크립을 외우는 느낌이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경험에 대해서 같이 커버를 봤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오픽 하는 하루 되세요. 바이!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날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시험 보는 당일날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험을 보고 나서는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보기 전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당일 아침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 시험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기 전날이 매우 중요한데요. 많이들 시험 보기 전날 연습을 엄청 많이 하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가시면 목이 쉬어서 발음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쉬면 발음이 안 좋아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을 충분하게 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은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만 마셔주시고요. 따뜻한 물 마셔주시고,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라는 걸 뿌려주시면은 훨씬 더 목이 좀 더 안정되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그냥 입 밖으로 엄청 힘주고 풀어보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중얼중얼 해서 오픽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좋은데요. 해커스 주교재 앞에도 모의고사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아니면은 모의고사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되는데,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해커스 어학원 홈페이지에서 후기 게시판 가신 다음에 클라라로 솔팅 바이 하시면 저희 학생분들은 보통 시험장에서 이게 나왔어요를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 후기들 봐주시면 또 최근 핫한 주제들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목 따뜻하게 하기, 프로폴리스 꼭꼭꼭 뿌리기, 그리고 준비물을 미리 챙겨주시면 아무래도 당일날 패닉을 안 하겠죠. 그래서 준비물 하면 신분증, 그다음 펜이나 종이는 안 가져가시는 거고요.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수험증도 프린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장소는 미리 그 전날 확인해 주시는 게 당일날 당황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시험에서 늦어버리면 엄청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늦지 않도록 꼭 시간보다 전에 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시험 당일날 아침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 일찍 아침에 시험 보시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왜냐면 아직 목이 안 풀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신 다음에 미드 쉐도잉을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미드 쉐도잉을 5분 정도 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시험장에 가면서 영어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매우 좋은데요. 영어 라디오는 TBS, EFM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디오 클립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TBS, EFM 가셔서 이것저것 프로그램 보시면서 계속 세뇌시키기. 나는 원어민이다. 나는 원어민이다. 나는 원어민이니까 오늘 엄청 잘할 거야 라고 세뇌시키시면서 영어 라디오 들으시면서 가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또 드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나는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조그만한 인형을 챙겨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그만한 인형 챙겨 가신 다음에 인형 앞에 두고 핸제스처 써가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감독관님께 저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보면서 해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시면 더 좋겠죠. 물은 챙겨 가셔도 되나, 물을 많이 마시면 시험 보면서 되게 긴장할 수 있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핸 제스처도 많이 해보고 입 풀어보시면 좋은데요. 아, 이, 우, 에, 우, 아, 이, 우, 에, 우 하시면서 핸 제스처를 써주시면서 일부러 그 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일부러 하면서 시험 볼 때 내가 이렇게 핸 제스처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오늘 되게 편하게 볼 것이다. 편하게 못 보면 또 보러 오지 뭐. 오늘은 뭔가 엄청 검사를 받는 느낌보다는 편하게 에이바랑 대화하고 오겠다. 편한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오겠다. 모르는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말하다 오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 하나는 엄청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 풀고 가시고 펜, 종이 가져가지 마시고 준비물 말씀드렸죠? 수험증하고 ID 카드, 신분증 가져가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시험 보고 나서는 그냥 싹 다 잊어버리시도록 할게요. 오픽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 나는 잘 봤을 것이다. 나는 잘 봤을 것이다.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내가 이거 대답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 뭐였지? 많이 고민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는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는데, 혹시 모를 재시험을 위해서 미드 쉐도잉하고 영어 라디오는 꾸준히 들어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편하게 그냥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험 보기 전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험 본 당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험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이걸 노트 테이킹 한 다음에 하나하나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그 hand gesture 이, 우, 에, 오, 입풀기 해보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하시는 컨텐츠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준비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 바이!